안녕하십니까. 풍요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 특별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연금보험 권한 책이어서 실망을 한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배운 내용은 국민연금 납입액과 수령액을 비교하는 표가 있었는데, 이 표가 저에게 큰 하나의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떤 상품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상품인가, 오래 내면 유리하다 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많이 낸다고 딱히 유리해지지 않는다 라는 게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것인데,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냅니다. 이미 많이 냈는데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조금 더 받으면 또 그 건강보험료 조금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이게 아까 제가 봤던 그 책에서 그 한 페이지를 가져온 건데요. 보험료를 내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정비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연금 납입액 대비 예상 수령액 비율을 알 수 있다. 보시면은 이제 월 소득이 있으면 이제 월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약 9%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 보험료를 냈을 때 30년 냈을 때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30년 정도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30년을 내면은 이제 월 연금액이 이렇게 있고 납입 총액이 있고 누적 수령 누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계산 과정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환급률이 740%, 7배 정도잖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제 169%, 2배가 안 됩니다. 2배가 되는 사람은 이제 월 소득 300만 원 정도에서 204%, 그리고 3배가 되는 사람은 150만 원 정도 소득의 사람이 이제 3배가 되고, 5배가 되는 사람은 60만 원의 소득인 사람이 5배, 반올림해서 6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이 낸다고 했을 때 받는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받지 못한다. 결론,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속 홍보하는 내용이죠. 오래 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케이스를 몇 가지 잡아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 뭐 소득 31만 원으로 신고해서 소득의 9%를 20년간 내는 경우 보험료 합계는 670만 원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은 28만 원이고 20년간 수령한다고 하면은 납입한 돈의 1000%, 10배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월소득 31만 원으로 20년을 내고 20년을 받으면 10배를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월소득이 400만 원이고 36만 원을 20년간 내고 동일 조건으로 20년간 수령하면은 납입한 돈의 약 1.8배를 받게 된다. 이게 아까 나왔던 총 수령액입니다. 20년간 1.8배를 받는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서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 결국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내는 것이 불리하다 라는 게 국민연금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근데 이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23년도 표인데요. 저는 간단하게 연금 보험료하고 연금 수령액 월액표 가지고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차피 곱하기 20년 해서 나누는 거나 하는 거나 결국에는 곱하기가 몇 되냐 이런 거지 비율은 따져보면 똑같게 나오니까요. 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케이스는 요 케이스, 요 케이스, 그 다음에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만 계산해 봤는데 연금 보험료 9% 31,500원을 내는 사람은 30년 냈을 때 한 달에 35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냈던 돈 대비 11배를 받는 거죠. 근데 연금 보험료 13만 9,500원을 냈던 사람은 연금 개시했을 때 66만 5,790원을 받는데 4.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 정도 수준이었죠. 그 다음에 3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은 3.2배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표가 더 있어요. 사실 400만 원, 600만 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2배, 1.8배 점점 내려가겠죠. 국민연금 이야기, 이거 제가 트위터에 쓴 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부조 상품인데 올해 내면 많이 받는다고 그 이야기만 홍보하는데 금액을 많이 낸다고 몇 배로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평균 소득이 작아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많은 사람이 30년을 납부해도 받는 금액은 2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인터넷 기사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최고로 돈 많이 받는 사람이 200 얼마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거든요.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 돈을 많이 냈어요. 근데 200만 원 조금 넘는 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잔혹합니다. 생각보다 누구도 이것만으로 충분하게 살 수는 없어요. 이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교직원은 그들의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받아요. 그들은 많이 내긴 하는데 뭐랄까요? 낸 만큼 받는 구조라고 할까요? 만약에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국민연금으로 와서 그만큼 냈다면 그만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니면 결국엔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고 너무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항상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2편. 개인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개인연금을 불이익 없이 승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지해서 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의 재산이라는 의미잖아요. 가족의 재산, 가족의 부가 이렇게 있고 누가 한 명이 없어지더라도 이제 이 가족의 부는 상속이나 증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연금은 금융 상품이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해지를 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승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보험은 이제 피보험자를 따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은 내지만 내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승계도 되는 거고 상속도 되는 건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넘어가면은 약간 세금에서 페널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망을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원금이나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금융의 상식이죠. 네, 과연 국민연금은 어떠할까요?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투표를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동률인데 답은 3번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해지가 안 됩니다. 유족연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상속 대상자를 계속 따라가서 상속 대상자가 아예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해지가 되면서 돌려주는 금은 장례 비용 이런 거 좀 형제나 친척들한테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좀 도와주겠다. 이 정도 얘기인데 큰 의미가 없죠. 해지가 그래서 되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유족연금은 페널티가 심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거의 절반은 날라간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께 날라가거나 부부인 경우에는 자기께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자기 거 없애고 유족연금 받더라도 유족연금을 다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원래 배우자의 연금의 뭐 절반 정도 거기다 조금 플러스 알파 그 정도 받는 수준이어서 유족연금은 페널티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갖고 만약에 부부가 둘이서 맞벌이는 아닌데 맞벌이는 아닌 전업주부가 이게 이미 가입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전업주부가 넣었던 국민연금은 사실 뭐 없는 셈이 되는 거고 남편이 받아야 할 국민연금의 그 절반 수준만 뭐 50% 정도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연금이었다면은 둘 다 당연히 살아남는 거고 둘의 개인연금을 합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3. 노후에도 국민연금으로 이제 살기 힘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만드는 경우가 많겠죠. 연금소득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이제 뭐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작아서 이제 노인들도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월 소득이 286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은 국민연금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월 소득 이만큼을 만드는 사람이 젊었을 때도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까 일본에서 봤듯이 이미 돈을 많이 냈지만 적게 받는 연금인데 거기서 또 삭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돈은 넣었는데 너무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기분도 나쁘겠죠. 삭감을 당하는 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지도 않았고 현재 스스로 일하지도 않는 노인들이 돈을 더 올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말은 미래 세대가 받아야 할 연금 재원,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받아야 될 연금 재원이 지금 좀 쌓여 있는데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이제 투자가 돼가지고 그 투자된 돈으로 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 세대한테. 근데 그런 거는 모르겠고 원금까지 다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금 고갈 시점이 머지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제도는 노후에도 일해야 되는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제도다. 그래서 뭐 어디서 이렇게 이거 없애라고 권고도 했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온 혹은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의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했던 내용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어떤 상품인가?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된 게 첫 번째 거 오래 내면 유리하다. 그래서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만 18세 때 이미 가입을 시작하면은 납입 기간이 길어지니까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많이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낸다고 해서 딱히 유리해지지 않는다. 아까 그 1.8배 받는 것과 10배 받는 것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4배 더 많이 냈지만 1.8배 정도 더 뭐 받는 수준일 것이고 이제 뭐 조금 냈지만 자기가 낸 거 대비 10배 받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3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국민연금의 30%에 대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24년부터는 국민연금의 50%에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는 이제 소득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그 소득에 이 국민연금의 50%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소득에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50%에 해당하는 뭐 연금소득 뭐 이런 식으로 소득을 합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아무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낸다. 개인연금과 건강보험. 개인연금은 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자랑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소득을 받는 상황보다는 개인연금을 받도록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건강보험료를 조금 아낄 수 있겠다. 똑같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100만원을 만약에 받는 사람이 있고 개인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개인연금 받는 사람은 그 건강보험료를 조금 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국민연금을 이제 추가 납입을 했다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가지고 추가 납입 괜히 했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구조고 아까 국민연금 납입액 많이 넣는다고 비례적으로 많이 받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니까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 요약. 이제 세 번째 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까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국민연금은 내가 지금 소득이 많다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많이 내봐야 1.8배 정도 받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다면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우선 가입을 시켜서 첫 번째 보험료를 납부를 시키면은 그게 가입 기간으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해주면은 자녀한테 좋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연금 관련 추천 도서 3선. 이제 개인연금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추천 도서를 3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 바이블. 이 책은 전자책으로만 나와 있는데 아직 출간을 안 했죠. 내년도 출간 예정입니다. Just Keep Buying.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은 닉 매기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편안하게 적립식으로 사는 게 왜 좋은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돈을 어디에 어느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도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연금 펀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 나온 연금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연금 보험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책을 쓴 경우가 많아요. 연금 보험을 팔면은 연금 보험을 판 사람한테 돈이 생기거든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한테 수당이 떨어져요. 그런데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왜 연금 펀드인가 영상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1.8% 정도 되는 연수익률로는 복리 효과가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연금 보험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기어가시고 연금 펀드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수 형태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투자 성과를 이제 평균적으로 얻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펀드를 하시는 게 좋다.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튜버이신데 서대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저는 이 책 이름이 좀 처음에는 제목이 이상하다. 뭘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서 막 훑어봤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훑어보면서 그냥 연금 펀드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연금 펀드에 관심을 갖고 제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 바이블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분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뭐 좀 조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책에 많이 담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괜찮다. 이 책 추천드립니다.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왜 연금 펀드인가? 이제 그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연금 투자 바이블 시리즈 2편. 왜 연금 펀드인가에 나왔던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4%, 펀드는 13%,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이제 2%가 안 되는 1% 후반대. 그리고 이 수익률을 복리로 했을 때 1.2배가 되고 10년 투자됐을 때 1.2배, 그다음에 연금 펀드는 4배가 되고 20년 투자하면 1.4배가 되고 연금 펀드는 12배가 됩니다. 이제 초기 투자금이 12배가 된다는 얘기고 11년 차에 투자했던 투자금은 이제 여기서는 3배가 되는 거죠. 3배 정도. 여기서는 뭐 거의 뭐 1.2배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2%인데 2%에다가 10을 곱하면 20%입니다. 20% 나왔죠. 그 다음에 2%에다가 20을 곱하면은 40%잖아요. 40%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은 거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단리로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연금 펀드는 약간의 복리 효과가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10%가 넘었으니까 1.13배가 이제 점점 쌓여갖고 10년 동안 투자하면은 이제 4배가 돼버립니다. 4배. 10년에 4배니까 20년 투자하면은 이제 뭐 16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13% 들어가면 이제 거의 16배가 되는 건데, 이건 19년 투자한 거니까 12.5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복습을 했고, 이 편에서 왜 연금 펀드인가 편에서 한 번 더 얘기했던 게 짜장면 가격 얘기했었잖아요. 짜장면 가격이 30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에 돈의 가치가 이제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20년이면은 뭐 적어도 4배 혹은 2배 정도의 이제 그 가격이 오르는데 1.4배 정도의 그 수익률만 오른다면 이거는 실제로는 돈이 인플레이션에 잠식돼서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때문에라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상품을 하지 마시고 연금 펀드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자료였습니다. 그럼 특별화를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국민연금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세요. 개인연금 중에서는 연금펀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